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하는 바람에 조언을 구하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저에게는 사귄 지 2년이 넘은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친한 친구의 아는 동생이었는데 우연히 친구를 따라 술자리를 나왔다가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 후로는 제가 열렬히 구애한 끝에 사귀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이 여자다 싶었어요. 제 이상형이 박보영이거든요. 근데 정말 박보영처럼 작고 아담한 체구에 쌍꺼풀이 없음에도 큰 눈, 하얀 피부, 동글동글한 코, 그냥 모든 게 다 예뻤습니다. 여자친구랑은 4살 차이인데 처음 만났을 때 여자친구는 아직 대학생이라 직장인인 제가 나이도 많고 어려웠었나 봐요. 조금 거리를 두는 듯 했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것처럼 저는 제 여자친구의 일상에 조금 다가갔고 마침내 제 여자친구도 저를 좋아하게 되면서 우린 사귀게 되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상형인 여자와 사귄다는 건 정말 큰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완벽한 제 여자친구에게 해서는 안 될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자친구랑은 큰 다툼 없이 예쁘게 잘 사귀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대학을 졸업 후 곧 취업을 했는데 회사 생활에 적응이 어려웠는지 그만두고 최근에 좀 더 좋고 큰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어 힘들지만 열심히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후로는 대학을 다닐 때보다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이건 우리에게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보고 싶은 마음만 일으킬 뿐 서로에게 질리거나 권태기가 온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자친구가 새로 입사한 회사 때문에 여친의 친언니와 함께 살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친의 언니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큰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그 직업에 걸맞게 늘씬하고 세련되게 생겼어요. 둘이 친자매라지만 정말로 느낌은 정반대였습니다. 제 여친이 토끼 같은 느낌이라면 여친의 언니는 요염한 고양이 같았어요. 여친이 지금 여친의 언니와 함께 사는 집은 제가 사는 곳과는 정반대에 위치하는 바람에 왕복 1시간 반이나 걸려요. 저는 항상 데이트 후에 여친을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이사한 후로는 저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트 후에 여친을 따로 데려다 줄 필요 없이 서로에게 편하게 여친의 집에서 데이트를 하고는 했어요. 투룸이라 여친의 집에서 자주 자고 가기도 했습니다. 여친의 언니는 비행날이 많아 자주 집에 있지는 않았고 여친의 언니가 종종 집에 있을 때면 같이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는 등 셋이서 잘 놀곤 했어요. 여친의 언니는 성격이 시원시원해 저를 편하게 대하더라고요. 동갑이라 더 편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친구처럼 곧잘 놀고는 했습니다. 문제의 사건이 일어난 날이었어요. 저와 제 여친은 여느 때처럼 업무를 하면서 문자를 주고받는데 여친이 사진을 한 장 보냈더라고요. 점심엔 뭘 먹었는지, 오늘은 뭘 입었는지 자주 사진을 찍어 보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사진을 봤는데 세상에 승무원 유니폼을 입은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코피가 쏟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예뻤어요. 어때? 언니 거 입어봤는데 잘 어울려? 대박! 수진아, 너무 예뻐. 진짜 최고야. 오빠가 좋아할 것 같았어.
오늘 언니 늦게 온다던데 집으로 올래? 남자라면 다 있는 로망 아닙니까? 점심부터 흥분돼서 이리고 나발이고 그냥 여친에게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웬걸? 거래처에서 주문을 늦게 하는 바람에 야근 아닌 야근을 해야 했어요. 여친에게 조금 늦게 끝날 것 같다고 말하니 자기도 친구 만나러 잠깐 나왔는데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우울해해서 조금 걸릴 것 같다며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일을 마치고 여친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주차를 한 뒤 여친한테 전화를 했지만 받질 않았어요. 나갔다 와서 씻고 있나 생각을 했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여친이 불을 끈 채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기다리다 잠들었나 싶어서 가까이 가니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누워 있더라고요. 절 기다리다 살짝 잠든 건지 자는 척 하는 건지 엎드려 누워 있었습니다. 승무원 유니폼을 입은 여친을 보자 가슴이 두근거렸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여친 옆에 누워 뒤에서 꼭 껴안았습니다. 여친도 좋은지 좀 더 몸을 제게 바짝 기대더라고요. 그런 그녀에게 입을 맞추기 위해 그녀의 얼굴을 돌려 잡았는데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제가 안고 있던 사람은 여친이 아니라 여친의 언니였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 멈추자 여친의 언니는 오히려 먼저 제게 입을 맞춰왔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했지만 여친과는 다른 여친의 언니의 입맞춤 실력에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친이 없는 동안 여친의 언니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러 버렸어요. 일을 끝낸 후에 여친의 언니는 오랜만에 해서 좋았다며 근데 이제 곧 동생이 올 테니 넌 가보는 게 좋겠다고 말하며 욕실로 들어갔어요. 전 심란한 마음을 뒤로한 채 도망치듯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여친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여친은 친구가 너무 울어서 빨리 올 수가 없었다며 이제 집에 가고 있다고 미안하다고 많이 기다렸냐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여친의 전화가 계속 오길래 피곤해서 퇴근 후 집으로 바로 왔다고 걱정 말라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죄책감에 도저히 여친의 전화는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 일주일은 그냥 문자만 하며 여친을 피해 다녔습니다. 갑자기 이러니 당연히 여친도 속상해 하더라고요. 여친을 어떻게 대할지 몰라 무작정 피하기만 했더니 여친이 결국 회사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동안 걱정이 많았는지 얼굴이 헬쓱한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근처 카페에 들어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친은 자기에게 실증이 난 거냐며 울먹이며 말하는데 그 모습에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여친의 언니와 있었던 일을 절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집안에 힘든 일이 있어서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했다며 걱정시켜서 미안하다고 여친을 달랬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여친을 만나 화해의 키스를 하고 여친을 집으로 데려다 줬어요. 여친이 잠시 들어와서 언니랑 인사도 하는 겸 쉬고 가라고 했지만 피곤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여친의 언니를 만나는 것도 그 집에 다시 들어가는 것도 다 두려웠어요. 혹시라도 여친이 여친의 언니와 제 사이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라도 하는 날에는 전 여친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후로는 여친을 집까지 데려다 주기만 할 뿐 절대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피곤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었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여친을 데려다 주는데 마침 여친의 언니도 집에 들어가는 길이라 마주쳐 버렸어요. 퇴근길인지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그날이 생각나서 아찔했습니다.
여친의 언니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제 반응이 재밌는지 운전석에 더 가까이 다가와서 제게 인사를 건네더군요. 그렇게 서둘러 여친을 내려주고 여친과 여친의 언니가 집에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여친 언니의 뒤태가 더 눈이 가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여친 언니는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 건지 전 미칠 것 같은데. 저 혼자만 깊은 고민을 한 것 같아 김이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렇지 않은 여친 언니를 보니 저도 그냥 없었던 일로 생각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전처럼 지내도 되는 거겠죠?